오즈번은요 굉장히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네. 반유지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리고 우생학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미국 우생학회를 창립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미국 우생학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당시 미국의 브롱스 동물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 동물원인데 거기에 한동안 20세기 초에 뭘 전시했냐면은 사람 전시했어요. 콩고에서 잡아온 사람들 전시했어요. 흑인 전시했었거든. 그거의 집행위원장이 헨리 오즈번이었어요. 소름 돋았어. 네. 그래서 드디어 미국의 공룡이 미국을 벗어나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요. 영국으로 진출하는군요.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친해지고요. 그리고 당시 신문 기사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이 괴물들이 오래전에 멸종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에드워드 페아의 눈썰미에 영국인들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요. 저게 꼭 눈썰미 있어야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되게 띄워줘야죠. 띄워줘야죠. 영국 사람들은 저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게 한동안은 런던 자연사박물관 메인홀 중앙에 서 있었어요. 지금은 자리를 저기 비켜줬고요. 대왕고래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공룡 외교로서. 그래서 카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8마리를 더 만들어요. 진짜? 네. 8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거기다 막 다 보내요. 한국은 안 줬대요? 한국엔 안 줬어요. 근데 아, 디플로도커스 카네기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목포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목포 자연사박물관에? 네, 목포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중앙홀에 가면은 디플로도커스 카네기가 전시돼 있어요. 사온 거예요 나중에? 사온 거예요. 복제품을 주문해가지고 사온 거예요. 어.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이 디플로도커스 카네기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가봤어요? 좀 가봤죠. 국내는 다 가봤어요. 이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목포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있냐? 목포 자연사박물관 있고요. 그러니까 네. 목포까지 KTX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외교였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20세기 초반이니까 그 1900년대 초군요. 네, 자기는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공룡을 막 이렇게 그렇죠, 뿌리고 그렇죠. 했는데 내가 돈을 써도 세계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죽음에도 좀 약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스킬이 다르시네. 네. 내가 세계 돈을 평화. 썼는데 세계 평화를 못 지켰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야? 네, 그런 저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네. 네. 자기만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공룡을. 네. 자기 부인 것도 하나 주문을 해요. 서비스. 한 마리를 또 찾아요. 사모님, 루이스 카네기. 루이스 카네기에게 선물을 합니다. 아파토사우루스 루이사이라고 하는 신종을 카네기 자연사박물관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고를 해줘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카네기 자연사박물관 가면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플로도코스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좀 더 견고하게 생긴 동물이에요. 좀 더 튼튼하고요. 디플로도코스는 좀 날씬한 동물이고요. 몸 길이는 서로 비슷한데 디플로도코스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한 20톤 안 될 거예요. 근데 저 동물은 몸무게가 30톤이 넘어갔어요. 우와. 되게 뚱뚱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저 공룡을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네기 홀도 카네기가 아, 그죠. 루이즈를 위해서 선물을 해준 게 카네기 홀입니다. 우와. 근데 저 골격을 보시잖아. 그러면 몸은 크고 이제 되게 작은 머리가 달려 있어요. 네. 지금 카네기 자연사박물관에 가면은 머리가 달려있는 채로 저기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게 항상 저렇게 전시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거는 최근에 리모델링 한 거긴 하거든요. 네.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모습이 있고요. 예전에 전시를 했을 때는 머리가 안 달려 있었어요. 머리 없이 전시를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전시 당시에 그 모습이에요. 초창기에 화살표로 표시를 했죠. 머리가 네. 없어요. 네. 왼쪽에 서 있는 공룡이 디플로도쿠스 카네기고요. 네. 오른쪽에 서 있는 게 아파토사우루스 루이사이예요. 근데 루이사이에 보면 머리뼈가 없어요. 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목긴 공룡 머리뼈 자체가 되게 희귀하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긴 공룡들의 그런 골격들을 보잖아요. 머리는 대부분 다른 종을 참고해서 복원을 해서 붙여놓은 것들이 많아요. 뜻밖에도 저 골격에는 머리가 같이 나왔어요. 일단은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오른쪽 슬라이드에 머리뼈 3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머리 보이죠? 아파토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로 되어 네. 있죠. 머리가 길쭉해요. 네. 아파토사우루스는 원래 머리가 길쭉한 동물이에요. 근데 요거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헨리 오즈본이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은 네. 헨리 오즈본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는 아파토사우루스랑 비슷한 공룡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브론토사우루스였어요. 그렇죠. 브론토사우루스는 자기네들 거는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가 없었는데 오즈본이 추정을 한 거예요. 어떤 공룡의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냐면은 카마라사우루스라는 거를 보고 참고로 해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즈본은 애초에 아파토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하나라고 카마라사우루스 생각했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마라사우루스에 알려져 있던 머리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갖다 붙여놔요. 그렇죠. 그래서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세 머리가 있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카마라사우루스의 머리고요. 그 왼쪽 밑에 있는 게 미국 자연사박물관 아파토사우루스 머리에 달려있는 머리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박물관은 저런 머리가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토사우루스의 머리가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헨리 오즈본이 화가 났어요. 자기의 생각이랑 달라서. 윌리엄 홀랜드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러지 마라. 학계에서 매장당하고 싶냐고 해서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홀랜드가 자기가 이 아파토사우루스의 머리를 발견하긴 했는데 달질 못했어요. 아, 저기 그게 있는데 못 딴 거예요? 있는데 못 딴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즈본이 협박을 해가지고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카네기는 몰랐던 거예요? 카네기한테까지 이 문제가 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머리 없이 전시를 했고요. 이거는 그 썰인데요. 그러니까 오즈본이 안 올 때 그리고 카네기가 방문할 때만 머리를 달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카네기는 계속 머리가 달려 있는 걸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따로 기록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나름 현명하고 유연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너무, 생각합니까? 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연한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시보다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마시는 직접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즈본은 뒤에서도 방해하지만은 가서 협박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좋은 덩치 큰 최고의 표본들은 카네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즈본이 싫겠죠. 근데 대신에 다른 걸 찾아요. 바논 브라운이 다른 걸 찾아옵니다. 뭘 찾아와요? 당시에 알려졌던 육식 공룡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아와요. 와. 그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이걸 바논 브라운이 찾는군요. 바논 브라운이 여러 마리를 찾아요. 그래서 원래 티라노사우루스가 학계에 보고된 게 1905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몸의 일부분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학계에 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너무 불안전해가지고 전시할 수가 없게 되니까 바논 브라운 다시 또 보내요. 더 찾아오라고. 그래서 더 온전한 걸 찾아요. 그래서 더 온전하게 발견된 거를 나중에 1915년에 전시를 하거든요. 그게 저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름 되게 잘 지었죠. 티라노사우루스가 폭군 도마뱀이라고 많이 표현되는데 그렇죠. 결국 이게 폭군이라는 테라노스라는 게 원래 왕을 의미하는 건데 나중에 이 뜻이 바뀐 거라 하더라고요. 왕 중에 폭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원래 의미로는 왕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왕 도마뱀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인 파충류인 거예요. 근데 저것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완벽한 앞다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발가락이 3개예요. 그러네. 네, 원래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앞발가락이 이거잖아요, 2개 이거잖아요. 되는데 맞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는 3개예요. 네. 저때 티라노사우루스가 보고되기 전에는 듀라기 시대의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가장 큰 육식공룡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아서 코난 도일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소설에도 거기 나오는 큰 육식공룡이 알로사우루스로 등장을 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알려지면서 코난 도일의 잃어버린 세계가 영화화되잖아요. 네. 알로사우루스로 티라노사우루스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유명해졌고요. 이미 이거를 홍보를 할 때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홍보를 되게 잘했어요. 네. 모든 공룡의 왕이다. 근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조금 더 큰 육식공룡들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사랑을 많이 받죠. 공룡의 왕이잖아요. 네. 네, 왕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 시대가 끝날 무렵에 나왔기 때문에 제일 막내거든요. 사실. 네.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홍보를 되게 잘한 거예요. 특이하게도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맨 앞에 있는 게 콧구멍이고 뒤에 있는 그 2개의 구멍이 뭐냐면은 눈과 코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에요. 그 다음이 약간 열쇠 구멍처럼 생긴 게 눈이고 맨 뒤에 있는 게 턱근육이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눈과 코 사이에 있는 구멍에 그 뒤쪽 부분에 보면 볼록한 구간이 있어요. 네. 저게 원래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뼈예요. 원래 어. 입천장에 있던 뼈인데 이 네. 공룡이 죽으면서 입천장에 있던 게 빠져가지고 표시 살짝 보여요. 볼록 튀어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 초승달 모양으로 해가지고 저게 입천장에 있던 건데 죽으면서 화석화되기 전에 굴러가지고 여기 딱 붙은 거예요. 여기 이쪽에. 티라노사우루스 발견된 개체 중에 저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개체는 저거밖에 없어요. 저 티라노사우루스를 보고 만든 로고가 있어요. 주라기 공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어때요? 그러네. 볼록 튀어나왔어요. 네. 저 개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징인 거예요. 저것 때문에 디플로도쿠스가 완전 죽었죠. 티라노사우루스가 디플로도쿠스를 막았어요. 그래서 오즈본이 되게 좋았겠죠. 네. 네. 또 오즈본이 되게 잘한 게 뭐냐면은 이 신문 기사로도 잘 냈지만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되게 잘했어요. 시각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화가를 써요. 팔레오 아티스트를 씁니다. 오. 코프 밑에서 이렇게 만났던. 만났던 찰스 나이트라는 분을 만나요. 찰스 나이트가 이 헨리 오즈본이랑 가깝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초창기의 그 복원도랑 이런 걸 다 작업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때 재밌게도 찰스 나이트가
오즈본이가 사실 인맥이 있어요. 오즈본이랑 JP 모건의 그 비서의 아들이에요. 야, 이게 연결점이 다 있구나. 비서의 아들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찰스 나이트가 사실은 난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사람은 장님이에요. 난시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림을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래요? 신기하다. 이렇게 눈 한쪽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리거든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 보면요, 공룡 주변의 환경들이 되게 뿌예요. 아 그러네요. 되게 그러네. 뿌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그림을 보면은 그래 원시의 환경이고 혹은 뭐 새벽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찰스 나이트 자체가 시력이 너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세상을 저렇게 뿌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다 뿌연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찰스 나이트가 그린 그림들을 미국 자연사박물관이 이제 판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박물관에 갖다 팔거나 저걸 토대로 만든 굿즈랑 이런 거 있죠. 뭐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뿌려요.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오즈본의 목표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자연사박물관이 다른 연구기관을 점령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대중들이 고생물학이라고 하면은 오즈본이 생각하는 고생물만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어. 다른 학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감수해서 만든 이 공룡의 세계를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이 사람의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오즈본의 의견, 가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다른 학자들은 뭐 가설이 있고 막 해도 알려질 수가 없었겠죠. 책에도 소개될 수가 없고, 또 오즈본도 책을 또 되게 많이 썼어요. 이미지들을 보면은 찰스 나이트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오즈본이 옛날에 썼던 논문 중에 이런 다이어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무상으로 쓰게 해줬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일부러 자기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화 관련된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다이어그램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책을 쓰더라도 다 그걸 이용하니까 어때요? 사실 오즈본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유명해졌어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은 꼭 만화도 인기가 많으면은 극장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룡이 이제 드디어 영화계에 진출을 하게 돼요. 오. 코난 도일의 잃어버린 세계. 거기도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을 해요. 포스터 보시면 좀 잘못 그리긴 했어요. 앞발가락이 아마 4개인가 5개로 그려져 있을 텐데 네.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학계 분위기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대중적인 소재가 돼버렸어요. 네.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뭔가 진지한 학문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직업인 거지. 네네. 그런 취급을 받게 됐고요. 그 당시 학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공룡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헨리 오즈본이었어요. 오? 네, 헨리 오즈본은 애초에 관심이 뭐였냐면 포유류였어요. 아. 이때를 이제 암흑기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공룡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룡 하면은 진화의 실패작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굳어져 버리게 돼요. 그걸 만든 인물 중 하나가 헨리 오즈본이에요. 왜 그랬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찰스 나이트의 공룡 그림들을 보잖아요. 변화가 있어요. 찰스 나이트가 자문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에요. 네. 맨 처음에는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냐면은 에드워드 코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에드워드 코프 밑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요, 공룡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요 슬라이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코프의 자문을 받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다이나믹하게 네. 표현이 돼 있죠. 다이나믹하게 표현돼 있고요. 오른쪽에 저 티라노사우루스 보건도가 뭐냐면은 헨리 오즈본이 자문해가지고 그려준 그림이에요. 네.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왜 이렇게 다르죠? 에드워드 코프는요, 공룡은 굉장히 활동적인 동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네. 저 공룡의 뒷다리를 보세요. 보시면은 허벅지가 어때요? 엄청 튼실해요. 네. 왼쪽에. 닭다리 같죠? 네. 실제 공룡 다리는 저래요. 허벅지가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뒷다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항온 동물과 가까운 뒷다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즈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즈본의 자문을 받은 공룡들의 다리를 보잖아요. 다리가 연약해요. 도마뱀이라든지 악어의 다리를 갖고 있어요. 허벅지가 튼실하지 않아요. 뛰어댕긴다든지 이런 모습의 공룡을 보기가 힘들어요. 아. 심지어 공룡들을 보잖아요. 뭐 네. 몇 개의 종류를 제외하면은 이빨이 몸 크기에 비해 되게 작아요. 이빨이 작다 보니까는 오즈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빨이 빈약하니까 얘네들은 부드러운 것만 먹고 자랐을 것이다. 환경 변화에 되게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응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화의 실패작이기 때문에 얘네가 남아있지 않은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연구를 하면은 우리가 뭔가 배워나갈 게 있어야 되는데 진화의 실패작을 연구해봤자 우리가 뭘 얻을 게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포유류잖아요. 포유류를 연구를 해야지. 우리는 성공 스토리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쯤 해가지고 헨리 오즈본이 관장이 돼요. 자연사박물관 관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진짜 이제 높은 자리까지 간 거예요. 당시에 또 뉴욕 동물학회 회장 자리도 20년 동안
해먹거든요. 이자는 이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오즈번은요 굉장히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네. 반유지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리고 우생학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미국 우생학회를 창립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미국 우생학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당시 미국의 브롱스 동물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 동물원인데 거기에 한동안 20세기 초에 뭘 전시했냐면은 사람 전시했어요. 콩고에서 잡아온 사람들 전시했어요. 흑인 전시했었거든. 그거의 집행위원장이 헨리 오즈번이었어요. 소름 돋았어요. 네. 그리고 우생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백인이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민자 관련된 법 있죠. 네. 통과하기 위해서 로비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통과하기 위해서 로비했던 법 중에 긴급 할당법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1924년 이민법 이런 거 뭐냐면은 이민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민족별로 카테고리를만 나눠서 동양인, 흑인 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때부터 또 성격도 되게 안 좋아져요. 막 직급이 낮은 사람이랑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나가라고. 아이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헨리 오즈번이 박물학에서는 되게 큰 획을 그은 사람이긴 한데 네.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전시한 그 박물관의 구성을 보잖아요. 우생학적인 마인드에 기반을 한 그 구조예요. 원시적인 물고기,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지질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 보면은 고생대 때부터 이미 물고기가 있었어요. 중생대 때 물고기가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있었죠. 물고기 거기도 나름대로 진화된 물고기가 네. 있고 옛날에는 오즈번식의 그걸 따랐었는데 지금은 다 바꾸고 있는 추세긴 해요. 네. 미국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즈번의 그 본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전시물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영장류의 개통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뭐 이제 긴팔 원숭이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인간을 종을 나눴어요. 4개로 나눴네요. 네, 화이트 백인이죠. 네. 차이니즈 동양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그로는 흑인. 네. 오스트레일리아는 에버리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즈번은 사실은 박물관을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하고 싶었냐면은 자연에는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다. 이걸 보고 누가 더 우월한지를 확인을 했고요. 네. 이민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민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저 전시를 만들었어요. 우리 백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이 버는 이유는 우리가 우월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헨리 오즈번이 또 관심을 막 가졌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류 화석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때마침 네브라스카 주에서 네. 화석이 하나 올라옵니다. 오즈번 앞으로 뭐가 오냐면은 이빨 하나가 와요. 어금니 이빨이 하나 와요. 오즈번은 이 화석을 보고 되게 흥분해요. 이거 인간 화석이다. 근데 당시에는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어디서 이제 오래된 인류 화석을 찾냐.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북경 원인이 있었고요. 영국도 뭐 하나 찾았어요. 필트다운인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영장류랑 사람 머리를 합친 키메라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긴 했는데 저때 당시에는 밝혀지기 전이었고요. 미국도 이제 하나가 필요했는데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명을 붙여줘요. 헤스페로피테쿠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찾아주시면요. 좀 쉬운 말로는 네브라스카 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오즈번이 1922년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게 인간 이빨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패커리. 미국에서 사는 그 돼지처럼 생긴 동물이 있거든요. 돼지에 속하진 않아요. 패커리라는 돼지처럼 생긴 포유류의 어금니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1927년에 다른 학자가 재분류합니다. 네, 그래서 큰 쪽을 먹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오즈번이 옛날에 패커리 화석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걸 몰라요.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였는지. 좋은 포인트다. 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즈번이 이제 관심이 딴 데로 돌려요. 그래 미국에서 인류 화석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인류가 어디서 기원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맞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네. 근데 헨리 오즈번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아시아에서 기원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아시아에서. 특이하네.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북경 원인의 화석이 중국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아시아에서 기원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보내야겠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수금 타임. 이번에는 단순한 그런 공룡 화석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 인간 화석을 찾으러 간다. 투자 좀 해달라. 또 달변가였어요, 또 오즈번이. 그래서 돈을 대거 받게 됩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몽골로 보내요. 몽골의 고비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럼 고비 사막이면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화석 전공자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박제사랑 포유류 학자를 보내요. 포유류 학자인 로이 앤드루스 셰프맨을 보내고요. 네. 당시 탐사대의 대장이었어요, 저 사람이. 그리고 부하 직원인 월터 그랜저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박제사였어요. 두 사람 플러스 그 인부들을 고용해가지고 보내요.
네. 고비 사막으로 보내는데 사실 이 고비 사막 탐사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로이 앤드루스 체프맨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발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일을 많이 한 거는 월터 그랜저예요. 그래서 그걸 꼭 언급하고 싶어가지고 월터 그랜저의 사진을 넣었고요. 그래서 인류 화석을 찾으러 갔어요. 인류 화석은 하나도 못 찾아요. 오. 몽골에 왔으니까. 오즈번 이분들의 상사는 무조건 거기에 인류 화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없어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잔뜩 찾아요. 네. 공룡을 잔뜩 찾습니다. 아. 그때 발견됐던 공룡들이에요. 그래서 공룡 매니아 분들은 다 아시는 공룡들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프로토케라톱스라는 공룡이 뿔공룡인데 뿔이 없어요. 원시적인 친구예요. 오. 트리케라톱스의 친척인데 원시적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동물이고요. 보면은 연령대별로 수십 마리가 발견돼가지고 얘네가 자라면서 머리 형태가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이 발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우와. 됐고요. 프로토케라톱스랑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육식공룡도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벨로키랍토르가 저때 발견됐어요. 벨로키랍토르가 영화에서는 되게 크게 나오는데 되게 작아요. 저 머리뼈가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은 동물이에요. 오. 네, 그리고 이 벨로키랍토르랑 또 공존했던 동물이 뭐가 있냐면은 갑옷공룡 빼먹을 수가 없죠. 제 전공이니까. 피나코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또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피나코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학명을 얻게 된 갑옷공룡이에요. 인류 화석은 못 찾았지만은 대신에 공룡 화석을 잔뜩 찾아가지고 이 탐사대가 유명해지게 됐어요. 아 공룡 찾지 말라. 공룡 연구는 필요 없다. 공룡은 진화의 실패다. 그래서 사람 찾아와라 보냈더니 공룡만 잔뜩 찾아오네요. 공룡만 잔뜩 찾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공룡들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공룡 둥지 화석이었어요. 우와. 그래서 그전에는 공룡 알은 화석으로 발견되긴 했는데 이 알들이 모여있는 채로 둥지 형태로 나온 거는 보고된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처음으로 둥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재밌게도 저 둥지 근처에 다른 공룡이 발견이 됐어요. 뭐죠? 근처에 프로토케라톱스라는 공룡이 발견됐고요. 아까 네. 저기 뿔 없는 뿔공룡. 그리고 옆에 오비랍토르라는 공룡의 아, 화석이 나왔어요. 아 이게 네, 그거구나. 그 오비랍토르예요. 아. 그래서 오비랍토르가 발견됐어요. 오비랍토르 머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이 주둥이 끝이고요. 이빨이 없어요. 네. 부리를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원래 머리 위에 벼이 있어야 되는데 아. 통화돼가지고 벼이 다 없어진 채로 알몸. 발견이 됐고요. 보면 머리에 이렇게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으스러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지만은 이거를 발견한 다음에 로이 체프맨 앤드루스가 이거를 막 자기도 발굴 참여하겠다고 막 건들다가 깨부신 거예요. 깨부셔가지고 다시 미국 자연사박물관 갖고 와서 저 붙인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원래 로이 체프맨 앤드루스가 수전증도 있고 손재주가 좋지 않던 사람이어가지고 화석을 많이 부셔먹었어요. 그래서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화석을 이렇게 연구하려고 꺼냈는데 금이 많이 가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앤드루스가 건든 거인 것 같다. 오비랍토르로 다시 넘어가자면은 프로토케라톱스라는 초식공룡 뼈 옆에 둥지 그리고 얘가 발견이 됐어요. 오즈번이 이걸 연구를 하게 돼요. 복원을 했는데 머리에 뿔이 달린 이상한 동물로 복원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도 공룡이 깃털로 덮여 있다는 걸 모를 때여가지고 얘가 알을 훔치러 갔다가 알을 먹는 동물이라고 상상한 거예요. 부리로 알을 깨먹었을 것이고 적발이 돼서 저 프로토케라톱스가 머리를 깨버려가지고 얘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저 아이디어가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90년대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알도둑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그게 오비랍토르. 오비랍토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보지 않죠. 오비랍토르는요 온몸이 이제 깃털로 덮여 있고요. 닭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머리에 원래는 저기 뿔이 있는 게 아니라 짝퉁. 헬멧처럼 생긴 벼이 있던 게 네. 밝혀졌고요. 그리고 프로토케라톱스의 알이라고 추정됐던 게 알고 봤더니 프로토케라톱스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 뭐였냐면은 이런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라고 하거든요. 쟤네를 오비랍토르의 것이었어요. 알 속에 배아도 발견이 됐는데 프로토케라톱스가 아니라 오비랍토르의 것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똑같은 알들이 발견됐는데 저 위에 성체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화석이 보존된 게 나오게 됐어요. 오. 꽤 많이 나와요 저게. 네. 저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을 잘못 붙여줬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 붙여진 이름은 바꿀 수가 없죠. 네. 네,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연구도 됐고 논문도 출판됐기 때문에. 개명 신청 안 된답니다. 근데 물론 알을 먹을 수는 있어요. 부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특히 미국 자연사박물관 팀이 아시아로 탐사대를 보냈어요. 인류 화석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인류는 못 찾았죠. 미국 과학자들의 라이벌이 있어요. 누구냐면 독일 과학자들이에요. 독일 과학자들은요. 찰스 다윈이 생각을 한 것처럼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죠. 아프리카로 사람들을 잔뜩 보냈어요. 보냈는데 인류 화석 못 찾았어요. 못 찾는 대신에 공룡만 또 잔뜩 찾았어요.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다들 공룡만 그때 찾았던 공룡 중 하나가 기라파 티탄이라고 하는 공룡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베를린 자연사박물관의 중앙홀에 가면 서 있는 공룡. 저 공룡이 실물 표본으로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동물이고요. 저 사진을 되게 힘들게 구했어요. 보면은 당시에 독일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그 기라파 티탄 주변에 문양들이 있어요. 절 표시들이 있죠. 네. 독일의 구구정당 네. 나치당 치하에 있던 당시에 독일의 베를린
자연사박물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를린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사실은 저 사진을 잘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미국 책에서 저걸 찾아가지고 자 그래서 기라파티탄이라고 하는 저 큰 공룡을 발견했는데 저 공룡이 브라키오사우루스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쟤를 토대로 나중에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복원을 하게 돼요. 또 당시에 독일에 굉장히 유능했던 공룡학자가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 이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에른스트 스트로머 본 라χν바흐예요. 라χν바흐. 네. 근데 저 사람 수염이 대단하죠. 근데 저 사람은요 나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뮌헨에 있는 지질학 고생물학 박물관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저분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도 포유류 와서 찾으러 간 거예요. 포유류는 못 찾고 공룡만 또 잔뜩 찾았어요. 뭐 이렇게 찾으러 가면은 다 공룡만 찾아봐. 네. 저때 찾았던 공룡 중 하나가 뭐냐면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등에 볕 같은 거 있는 거. 맞아요. 등에 부채 같은 구조물이 있는 네. 공룡인데 공룡 매니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룡이죠. 저때 처음 발견이 됐는데 저거를 이제 뮌헨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까지 하게 돼요. 했는데 아쉽게도 저 표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세계대전 때 폭파돼요. 네. 영국군에서 융단 폭격을 하는데 스티림적 박물관이 맞아가지고 폭격을 당한 그 박물관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나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상사들이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격이 있다는 거에 먼저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알려줘가지고 나치당을 지지하는 학자들 거는 다 수장구로 다 옮겨줬어요. 저 사람은 나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석들을 수장구에 옮겨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발견했던 되게 중요한 표본들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스피노사우루스의 전체 모습이 어땠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2010년대 들어와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노사우루스 모습으로 이제 복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 찾기 경쟁에 불집힌 게 오즈본이에요, 사실은. 네. 이런 상황에서 오즈본이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1935년 11월 6일에 서재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돼요. 아마 심장마비일 것 같고요. 오즈본이 죽음과 동시에 척추고생물학이 오즈본 따라서 죽어요. 이제는 전기의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척추고생물학 부서가 반토막이 나요. 연구비가 축소돼가지고 연구비가 없어서 몽골에서 발견한 공룡알을 옥션에 내놔요. 아 진짜? 네. 근데 그거를 몽골 정부에서 알아가지고 몽골 탐사를 금지시켜요. 1990년까지 탐사를 못해요. 오즈본이 지금 하키를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빠진 거예요. 네. 갑자기? 그래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네. 죽었으니까. 사학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남겨요. 오즈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인류 과학 행정가이긴 한데 삼류 과학자다. 네. 잘 그 정리를 한 것 같아요. 헨리 오즈본을.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 오즈본이 남겼던 전시관이 50년대까지 와요. 50년대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다 바넌 브라운이 찾은 것들인데 비교적 최근에 와서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요. 돈도 없고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일했던 화석 사냥꾼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이 들어서 죽어요. 그렇죠. 학계에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와. 그래서 공룡이 어떻게 됐을까? 공룡은요 이제부터 완전히 유아용 소재로 돌변하게 돼요. 아예? 그래서 오즈본 죽고 1940년에 나온 디즈니 만화가 있어요. 판테지아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네. 그때 남아있던 고생물학계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넌 브라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걸 자문을 해줬는데 근데 전형적인 오즈본이 바라봤던 공룡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줘요. 공룡들이 다 부드러운 식물을 먹기 위해서 물속에 주둥이를 넣어서 이렇게 꺼내 먹고 다 비대하고 느리고 스테고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티라노사우루스 앞발가락이 3개예요. 네. 웃긴 공룡이 물속에서 튀어나오고 공룡 멸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건기 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걸로 나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생 때 저걸 봤어요. 그래요? 저걸 보고는 스테고사우루스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스테고사우루스에 빠져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공룡이 스테고사우루스예요.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은 석유 회사 중에 싱클레어 거기 로고가 공룡이에요. 공룡이죠. 네. 싱클레어 회사에서 이제 또 공룡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돈벌이가 되잖아요. 공룡 전시들을 막 하게 돼요. 공룡 골격 전시가 아니라 다 그냥 공룡 실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오해를 빚어요. 또 석유가 공룡이 죽어서 만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네.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 공룡 연구의 암흑기가 1969년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럼 1969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네요? 엄청난 일이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와, 여기서 다음 시간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